자, 주거 공간 가구 계획인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공간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공간입니다. 얘는 필수 공간입니다. 필수 주거 공간 가구에서, 그리고 주거 공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공간. 자, 거실, 주방, 침실, 욕실, 요 필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거실은 없어도 돼요. 필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룸 생각하세요. 거실 있어요? 거실 없어요. 주거 공간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먹고, 씻고, 자고, 요게 필수 공간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자,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거실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에 필요한 가구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하셔야 됩니다.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 요 네 가지 중에서 개인 영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영역. 그래서 개인 공간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침실이 되겠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작업실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작업실. 또 서재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가구들을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개인 공간입니다. 개인 영역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요즘 문화에서는 신혼집 안 가죠. 초대하지 않으면 안 가는데 예전에 막 쳐들어갔어. 진짜 엉망이었다. 그죠? 저 때만 해도 저 신혼집에 막 우리 친구들 막 들어오고 자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그냥 궁금하잖아. 인테리어가 궁금하니까 궁금해서 왔대. 그렇습니다. 자, 침실, 작업실, 서재. 여기 개인 영역이고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 뭐 방문할 일이 자주 없겠지만 요즘은 이렇게 친구 집이나 남의 집 갔을 때 안방문 열 때 어떻게 합니까? 잠깐 열어봐도 돼? 이렇게 물어보죠? 그만큼 프라이빗하게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용 공간입니다. 여기에서 요 네 가지 중에서 공용 공간 어디예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예, 거실. 거실이 대표적으로 공용 공간입니다. 자, 모여봐. 그럼 방 1, 방 2, 방 3에서 나오죠? 그럼 어디로 모입니까? 거실로 모이죠? 자, 그 다음에 식당 있습니다. 여기선 빠졌지만 식당. 야, 밥 먹자. 그러면 식당이죠? 이거 두 개 붙여서 뭐라고 해요? 리빙 앤 다이닝. 이렇게 얘기하죠? 요런 것들이 공용 공간이고요. 또 하나 있어요. 욕실. 욕실도 공용으로 쓰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빠졌는데 작업 공간이 있어요. 요 위에 개인 공간의 작업실 개념이 아닙니다. 요 실의 개념에서 작업 공간은 주방이에요. 그래서 주방을 작업 공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근데 이게 약간 우리 교재에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좀 지워줘야 되는데, 뭐냐면은 요즘은 예전에는 3.6m를 넘지 못하도록 3.6m, 그러니까 주방이 12자 이상 되면 불편하다고 얘기했어. 왜냐면 동선이 길어지니까. 요즘은 5m 주방 있거든? 왜 그럴까? 요즘은 남자도 요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개념은, 여기를 작업 공간이라고 한 개념은
어머니만 작업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작업을 하는 개념이다 라고 해서 요즘 옛날 이론이에요. 요즘은 주방 자체도 11자나 1자 그리고 좀 5m 이상 주방으로 좀 길게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알겠죠? 하지만 이론상 그렇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주방 뭐 요런 것들 얘기합니다. 공용 공간으로는 복도도 있습니다. 복도 요런 것들. 자, 여기에 필요한 가구들을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침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침실에 필요한 거는 딱 하나 생각나죠. 아, 누워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우기지 마. 이런 거 있죠. 저는 방바닥에 이불 깔고 잘 거예요. 아, 많았어. 이렇게 딱딱한 거 좋아하는데 포폴에 바닥에 그 욕간데 그래서 나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일을 하자는 거야? 알겠죠? 당연히 요즘엔 침대 생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침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대 중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각자들 표현하세요. 싱글 침대 요 사이즈를 가구계에서는 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외웁니다. 매트리스 기준입니다. 1000에 2000. 요 매트리스 오늘부터는 외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퀸, 킹 사이즈 침대. 자, 적겠습니다. 얘는 1400부터 1600으로 바꿔주세요. 1500 조금 작아요. 1600 사이즈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2000. 컨트롤 Z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자, 2000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험 때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주거 공간이 여러분들의 능력 단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능사 정도가 주거 공간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1500을 기준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1500을 일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 1500 기준으로 보통 나옵니다. 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2개 좀 만들게요. 아니면은 창문선 레이어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선, 가구 보조선을 만들어 줄게요. 가구선, 가구 보조선을 만들어 줄게요. 저는 창문선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문선을 마젠타로 바꿀게요. 가구선은 마젠타, 선 홍색을 쓰겠습니다. 굵기는 0.15. 그 다음에 저는 가구 보조선으로 바꿀게요. 이름을 가구선, 가구 보조선. 가구 보조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구 보조선 굵기를 주시라는 거지, 만드셔도 되고 안 만드는 게 좋겠죠. 한 번에 끄기가 편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하세요. 내가 자신이 없다, 구분하고 매번 이렇게 하는 게 헷갈린다, 안전하게 하고 싶어, 그럼 가구 보조선 만드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가구 그려봅시다. 가구 굉장히 많이 그려야 됩니다. 자, 퀸 사이즈 침대 그려보도록, 싱글 베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에 2000. 그래서 REC 1000, 2000. 자, 치과나 여러분, 치과나 뭐 한의원 같은 것들, 기사 능력 단위 정도에서 규모가 좀 크게 나오는데 우리도 나올 수가 있어요.
나왔을 때 진료실 옆에 보면 대부분 베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베드 사이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더 짧아요. 그 베드는 그려볼게요. 자, 침대 헤드 그리겠습니다. REC 1000,100으로 그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양 보시고 여기다 갖다 놓으신 다음에 사선입니다. 실선 아니고 그냥 실선으로 사선. 얘가 한 사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 누워 있다. 이렇게 한 사람 누워 있다 표시가 사선입니다. 얘는 가구 보조선 정도 굵기 주세요. 가구 보조선 정도 굵기로 그립니다. 얘 살짝 아쉽죠? 그래서 여기도 가구 보조선 정도 20 정도 주겠습니다. 가구 보조선 정도 안쪽으로, 바깥쪽 말고 안쪽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요 정도만 주시고 사이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C 1500에 2000 1500, 2000. 자, 오늘부터는 얘를 외우는 겁니다. 퀸이나 킹 사이즈 침대 같은 경우는 라인, 그래서 여기서 사선으로, 얘도 가구 보조선 정도 굵기 주십니다. 그 다음에 REC 1500에 100 1500, 100. 자, 갖다 붙입니다. 얘 침대 헤드입니다. 안쪽으로 20으로 넣겠습니다. 가구 보조선 요렇게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0에 1800 그리겠습니다. 900에 1800 REC 900, 1800 침대 매트리스 900, 1800짜리 사이즈입니다. 침대 헤드 없습니다. 이렇게 사선을 거줍니다. 가구 보조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 여기에다가 치수선으로 표시해 줍니다. DLI 900 엔터 1800 이렇게 두 개 표시해 주시고 얘는 치수선으로 바꿔 주겠습니다. 900에 1800. 자, LE. 자, 여기서 지시선 뺍니다. 얘 병원 침대 사이즈입니다. 진료 침대 크게 그리지 않습니다. 잠깐 누워서 진료받으면 돼요. 물론 여유 공간 있으면 넓게 하겠지만 여러분들 시험 능력 단위에는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매트리스, 여기 매트리스 병원 침대죠. 헤드 없습니다. 됐죠? 900에 1800 정도로 사람 키가 살짝 튀어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볼게요. 침대 협탁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복사했을까요? 카피. 네, 침대 협탁. 나이트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나이트 테이블.
나이트 테이블 이라고도 합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위드스 폭 400 450 컨트롤 Z 누르시면 됩니다. 뎁스가 깊이죠? 깊이 400 450 컨트롤 Z. 자, H 높이 400 450. 그래서 모두 400에서 450 사이로 내가 정해서 하시면 되십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서 그리시겠습니다. 400이면 400, 450이면 450. 좋습니다. 이번에는 450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EC. 자, 여기서 450, 450 십자선 그리세요. 십자선. 그 다음에 등을 그려줍니다. 보통 협탁 위에는 등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등이 요즘에 없어도 그려줍니다. 기호입니다. 자, 이렇게 사각형 해놓고 침대에 붙여놓으면 뭔지 모르잖아요. 뭔지 모르면 무조건 지시선 빼줘야 되니까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여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서클 120 옵셋 20 안쪽으로 20 넣습니다. 자, 얘가 등 두께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전구나 받침 그려줍니다. C 30 정도로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정리. 자, 얘 중요하지 않죠? 안쪽 모두 보조선 정도 굵기 주세요. 가구 보조선 정도 굵기. 자, 얘도 살짝 두께 주겠습니다. 옵셋 20 살짝 두께 주시고, 아쉬우니까 가구 보조선 요 정도 굵기 주시면 얘가 협탁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거 복사해서 쓸게요. 얘가 450이고 높이도 450이니까 같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아웃라인 복사해서 카피. 아래로 내릴게요. 자, 이번에는 인면입니다. 얘는 평면이고 얘는 인면 그리겠습니다. 여기 프레임 두께는 20으로 그리겠습니다. 옵셋 20. 자, 얘는요 잡고 갖다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트림으로 자를게요. 트림으로 얘 두 개를 다 지워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다가 선을 하나 이렇게 거주시면 요정도.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선을 하나 거주시면 요렇게 이어주시고, 자,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자, 여기 선 두 개 잡아주시고 방향키로 위로 여러 번 좀 올려서 살짝 간격 주세요. 그냥 눈대중으로 바닥에서 살짝 떨어뜨려 주세요. 자, 그거 방향키로 그냥 보내셔도 됩니다. 얘 뭐 가구도를 만들어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모양만 보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 손잡이 느낌으로 동그라미나 사각형, 지금 사각형으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눈대중으로 가운데 갖다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카피. 자, 카피를 할 때 여기 끝에를 잡으면, 이쪽 끝에 잡고 끝에 갖다 놓으면 얘가 그대로 옮겨서 그 위치에 갖다 붙겠죠? 여기를 잡는 거예요. 여기를.
이쪽을 잡고 이쪽까지 갖다 놓는 거예요. 카피할 때 카피하시면 이렇게 갖다 놓겠죠. 자, 얘 하나도 안 중요해요. 여기도 안 중요해요. 얘도 안 중요합니다. 모두 가구 보조선. 자, 그러면 인면상에서 이런 모양이 있으면 이 모양대로 그려주는 거예요. 라탄이면 라탄, 여기가 이제 뭐 수납장이 슬라이딩 하나면은 슬라이딩 하나, 어떤 모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양과 가구들을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스케치업을 한 이후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그려보겠습니다. REC. 자, 비슷한 위치에서 450, 450. 자,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측면 가구 표시를 해주세요. 얘 측면 표시입니다. 가구가 옆으로 있을 때는 가구 보조선 정도 해주시고, 얘는 여전히 높은 가구처럼 표시가 됐는데 인면상에서는 측면입니다. 알겠죠? 자, 요거 그려보겠습니다. L이 지시선 빼겠습니다. 인면상에 측면 가구 표시, 인면상에 측면 가구 표시, 이렇게 중심선으로 그려줍니다. 인면상의 측면 가구 표시, 이렇게 높은 가구처럼 측면 표시입니다. 가구.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얘 베드 인면 그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려보겠습니다. 1500에 450 정도니까 여기 쿠션, 그러니까 매트리스 받침 250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EC. 자, 1500에 250, 1500, 250. 오늘부터 외우는 거예요. 이래도 꼭 그거 찾아보더라. 하여튼 귀담아 듣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너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씩 이제 공부해 가는 게 중요하지, 눈으로 흘려듣다가 나중에 뭐 인터넷에 나와 있잖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외울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기 때문에 정말 귀찮지만 과정평가형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자격증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야. 그 자격증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뭐 제가 다음 주에 상담하겠지만 분명 전공자들이 있었을 텐데, 전공자들도 이런 거 안 배워.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 알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간 내면서 이런 거 그려본다? 나는 이거 주고 그리라고 하면 되지. 보통 수업이 그렇게 진행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야. 다 같이 시작해서 같이 끝내는 거예요.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항상 자세를 가져야 돼. 진지한 자세. 서로를 믿어야 돼. 선생님도 절대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믿어야 되고 나도 여러분들을 믿어야 돼. 분명 잘할 수 있다라고. 분명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만난 지가 3주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앞으로 이 일을 하는 동안 쭉 가는 거야. 우리 또 의리가 중요해. 우리 쪽은 또 의리가 중요해.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거 싫어? 싫지? 싫어도 힘들 때 도움 주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재가 없어. 그러면 주변 친구들이 도와주는 거야.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일을 해? 너무 외롭잖아. 인테리어가 나만 설계하고 나만 디자인 잘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 좋으신 분들이 도와주는 거야. 사기도 당하겠지. 섭섭하고 사기도 당하고 서운하고 감정도 안 상하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학원 자체도 누가 본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피드백 되어 나온다니까. 그게 얼마나 희열이 있는지 느껴보시라고요. 재미있어. 안 해봤으니까 그래. 그런데 꼭 하지도 않고 힘들다 죽겠다 못하겠다 이러면 안 맞는 거야. 그럼 어차피 어떤 일도 못하는 거야. 전문직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 모든 게 그래. 뭐 변호사가 금방 돼요? 의사 금방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런 단계가 있어. 그러면 쭉 가는 거야. 그 단계까지 견디세요. 그 말밖에 못 해주겠어. 알겠죠? 해봐. 지금 저는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아예 모르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어.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해야지. 난 더 요구할 거예요. 잘하면 더 많은 걸 요구할 거야. 그게 시너지가 나는 거야. 믿어보세요. 본인들은 자격증 딸 거고 포폴도 잘 나올 거야. 참여하고 그리고 진지한 마음 같은 게 중요해.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옆에 이렇게 못하고 있으면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요. 자, 기운 내서 해보겠습니다. 얘 외워야 돼. 자, 해보겠습니다. 이게 절대값이 아니고 요걸 기준으로 외워야 돼. 나중에 또 시간 내서 외울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REC 비슷하게라도 만들어야 돼요. 매트리스 높이는 200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조금 줄여서 만들 거니까 한 1450 정도. 1450 콤마 얼마지? 200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를 매트리스를 그냥 모양 내려고 한 거예요. 살짝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 보이는 게 조금 더 좋으니까. 자, 붙습니다. 안쪽으로 20. 안쪽으로 20. 자, 그 다음에 얘도 가구 보조선 정도 굵기로 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조금 꺾어주면 좋지만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나중에는 가구를 조금 더 훨씬 더 디테일하고 잘 그려야 돼. 알겠죠? 좋습니다. 자, 사이즈를 외우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얘 좀 폭파할게요. 왜냐면 이 선도 있고 이 선도 있으니까 선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선 하나만 폭파할게. 요거 폭파 X.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갈게요. 여기서 높이를 900 정도로 지금 봤습니다. 여기가 250이니까 900이 되려면 얼마를 가야지? 650. 그래서 옵셋 650. 그래서 여기서 650 정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기본 사이즈로 본다. 침대 헤드도 훨씬 높은 것도 있고 훨씬 낮은 것도 있고 종류별로 다르죠. 그냥 기준만 그렇다. 알겠죠? 그러면 900에서 조금 낮추면 한 600 만들든지, 알겠죠? 더 높일 거면 뭐 1400을 만들든지,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준값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예요. 디자인 같은 경우가. 그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 필렛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F 엔터. F 엔터.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얘 조금 아쉬우니까 가구 보조선 조임 옵셋 20. 아쉬우니까 가구 보조선. 그래서 얘 잡고 가구 보조선 정도 굵기 주시고 얘는 트림으로 정리.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외울 거는 요거예요. DLI 어떤 거냐? 자, 요 매트리스도 아니야. 자, 요거에 중요한 거야. 요게 450. 요 450이 중요한 거예요. 요 450. 자, 그 다음에 DCO 연속 치수 붙이시고,
DBA 마지막 떨어뜨려 줘야 되죠. 엔터 기준점에서 갖다 붙이시고 좋습니다. 요거요, 요거 LE 요 450입니다. 요 450에서 지시선 빼서 적어 놓겠습니다. 아, 옆에 있네. 옆에다 적자. 지금 프린트물처럼 적겠습니다. 옆에 있네. 자, 얘 갖다가 좀 쓸게요, 여러분. 여기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 지금 지시선 있는 거 하나 갖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외우는 거예요. 요게 중요해. 높이, 가구 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못 외우면 큰일 나. 알겠죠? 자, 가구 높이. 자, 1번 앉은 높이. 앉은 높이. 앉은 높이를 뭐라고 하냐? 반자 높이라고도 합니다. 다리 구부리어,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거를 반자 높이라고 합니다. 얘를 가구상 450으로 설계합니다. 기본 사이즈를. 물론 조금 더 높은 것도 있고 조금 더 낮은 것도 있지. 기준점 얘기 말씀드린 겁니다. 얘 H입니다. H 450. 자, 두 번째입니다. 책상 높이. 책상 높이. 알겠죠? 여러분들 앉았을 때 책상 높이 있죠? 책상 높이 680도 있고 720도 있고, 저처럼 키가 좀 있는 사람은 750도 있고 다양합니다. 자, 기준 H700. 알겠죠? 자, 얘가 기준이에요. 근데 밑에다가 좀 적어 놓겠습니다. 밑에다 적어 놓겠습니다. 680, 720, 750. 750 이상 없어요. 그래서 여기 680, 700, 720, 75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715. 그건 그냥 720이지. 그죠? 그죠? 책상 긁힘 방지 같은 것만 붙여도 5mm 차가 나니까. 알겠죠? 뭐 718, 그건 뭐 720이지 뭐. 그죠? 좋습니다. 자, 오늘 요거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입식 높이. 서 있는 책상 높이. 서 있는 책상 높이. 입식 높이. 카운터, 카페 카운터, 호텔 로비의 인포메이션 데스크 뭐 이런 거 있죠. 자, 입식 높이 H900. 알겠죠? 자, 밑에다가 내립니다. 주방 850, 900. 알겠죠? 컨트롤 Z. 주방 850, 900. 자, 그 다음에 카페 카운터 900, 1000.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뒤쪽이 주방이잖아요. 주방 안 보이게 조금 더 저는 작업할 때 조금 올리는 편입니다. 살짝 올려주면 뒤쪽 주방이 안 보여. 앉았을 때 뭐 그런 디테일이 좀 좋은 거지. 그런 것들 좋습니다. 요렇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컨트롤 Z. 공장 뭐 이런 거 있어요. 주얼리 등 섬세한 작업, 서서 작업해야 되는 수 작업 있죠? 주얼리 등 높은 입식 1200. 이렇게 조금 더 높아서 이렇게 작업 같은 거 해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높게 작업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의외로 많아요. 그런 것들 1200입니다.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 요거 외워야 됩니다. 요거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기준을 뭘로 그린 거야? 반자 높이.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알겠죠? 거기를 가이드로 이렇게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요게 중요해. 요게 중요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보통 호텔 객실 같은 경우가, 호텔 객실 같은 경우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객실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스탠다드, 더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 생전 처음 얘기 듣는 거 같은 표정하지 마. 그래서 스탠다드랑 더블로 되어 있는데 더블 침대가 우리 가구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표시하겠습니다. 요즘에 요즘에 새로 부부들이 이제 이 퀸이나 킹 사이즈 침대를 오히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원하고 결혼한 이후에는 이제 더블 베드를 원해. 알겠죠? 그래서 더블 베드, 더블 침대 요거를 해볼게요. 요거는 싱글 침대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 두 개가 들어가 있으면 더블 침대입니다. 그래서 모텔이나 아니면 호텔 같은 경우는 퀸 사이즈를 두 개 넣어주죠. 퀸이나 또는 싱글 베드가 이렇게 섞어서 넣어주죠. 그걸 더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더블 침대는 뭐야? 왜 없어졌어? 더블 침대 같은 경우는 싱글 베드 두 개니까 요거를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얘를 붙여주시고, 자, 붙여주시고 얘를 미러 말고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줍니다. 요게 뭐야? 더블 베드예요. 더블 베드예요. 더블 베드가 이게 더블 베드가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주의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복사해서 쓸게요. 병원 침대 복사해서 이쪽에 갖다 붙여놓고 얘 뭐라고? 더블 침대, 더블 베드, 더블 침대 이렇게 배치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서 또 복사해서 좀 밑으로 가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잘 보이네. 빨간색으로 좀 쓰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빨간색이 하면 안 보이니까. 자, 이렇게 쓰도록, 거기 잘 써놨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실을 영어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룸 이렇게 씁니다. 또 하나 씁니다. 베드. 여기서 칸이 안 나와. 지시선을 빼야 되는데 칸이 안 나와. 그럼 줄임말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베드 하고 한 칸 띄고 R.M. 이게 R점이 룸의 약어예요. R.M이 알겠죠? 베드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럴 바에야 그냥 베드룸으로 써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냥 베드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소문자 섞어서 쓸까요? 대문자로 기준으로 써줍니다. 대문자 기준으로 써줍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외우시고 두 번째로는 안방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넓은 방. 예전에는 가장 넓은 방이었는데 지금은 넓은 방이 아닙니다. 예, 안방을 마스터룸이라고 합니다. 요 마스터룸은 인테리어 용어입니다. 그래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왜 안방이라고 안 하지?
마스터룸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적겠습니다. 게스트룸은 또 게스트룸입니다. 게스트룸 이거 적어주세요. 게스트룸. 자, 게스트룸에 구성되어야 되는 거 기본 사항은 게스트룸은 그냥 뭐 침대에 넣으면은 게스트룸이냐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게스트룸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여기서 그러면 구분하겠습니다. 필수. 게스트룸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는 침대입니다. 침대는 필수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게스트가 와서 자야지. 게스트가 와서 이 방에서 뭐 합니까? 알겠죠? 게스트가 와서 자야지. 그죠? 부모님이 와서 자든지 그거 게스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죽어. 그러니까 상주하지 않은 인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침대고 또 뭐 있어요? 옷장류. 옷장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겼다라는 게 아니라 자꾸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왜 자기의 창조적 생각을 얘기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취업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옷장입니다. 자, 요거 두 개는 필수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은 필요사항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뭐 책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필요사항입니다. 얘는 선택이에요. 선택. 알겠죠? 뭐 가디닝을 해주든 뭐 운동기구를 넣어주든 그거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필수적으로 침대와 옷장은 넣어줘야지. 알겠죠? 뭐 화장대도 좋아. 뭐든지. 알겠죠? 근데 필수는 얘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적겠습니다. 아기방. 아기방은 뭐 키즈룸입니다. 키즈룸.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특별히 이 방의 명칭을 정하지 않았어. 근데 사실 우리는 컨셉이 잡혀 있는데 이 컨셉에 알맞게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딱히 뭐 현장에서는 이 방이 어떻게 사용되어질지 용도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어떤 방으로 사용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한다? 그럼 좋은 디자인이 될 수는 없겠지. 당연히. 그죠? 용도와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인테리어의 기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룸 1, 룸 2,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룸 1 또는 룸 2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세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그럼 룸 1, 룸 2, 룸 3 뭐 이렇게 정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얘는 정해줘야 돼. 마스터룸은 기본적으로 마스터룸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자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있네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좀 해야 되는데 저것만 놓겠습니다. 카피. 요것도 외워야 됩니다. 카피해 주시고 의자 사이즈. 자, 의자 크기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크기. 자, 보시면 뭐 일반 간이, 소파, 스툴, 바, 의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높이까지 적겠습니다. 그래서 높이까지 적으면서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몇 개 정도 더 그리고 화장대, 옷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